절대 부등식. 이게 저 한국말 똑같은 거지. 절대적으로 성립하는 부등식이야. 이게 무조건 성립하는 부등식이지. 그치? 항상 참이되는 부등식을 절대 부등식이라고 한다. 항상 참이되는 부등식. 참인 부등식이다. 이거를 그냥 절대 부등식을 합니다. 라고 하는 거고, 요거 안에 이제 산술기하도 있고 코시도 있는데, 요거보다 항상 더 먼저 시작되는 게 무조건 성립하는 식이 뭐가 있지, 요건데, 알고 있는 거 한번 얘기해 볼까? 무조건 성립한다. 이거는 무조건 성립해. 이런 거 뭐가 있어요? 실수 A에 대해서 이런 조건이 있어야겠지. 실수 A에 대해서 A 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아. 이게 무조건 성립한 절대 부등식이지, 그지? 이런 게 절대 부등식이야. 알겠지? 그거를 하는 거고 어렵지가 않아요. 오늘 하는 거는. A에다 절대값을 씌우잖아? 이게 0보다 크거나 같아. 이렇게 표현하는 거지. 이게 절대 부등식을 한다. 또 어떤 게 있을까? A보다 만약에 B가 더 크다 하면, 그치? A 제곱하고 B 제곱의 대소관계는 어떻게 되게? 모릅니다. 절대 부등식을 할 수가 없지. 부호를 알 수 없으면은 요즘 표현이 불가능해요. 이건 안 됩니다. 이거지, 그치? 그럼 다시 A 3승하고 B 3승은 어떻게 되게? 이렇게 표현하면 절대 부등식 맞나? 맞아요. 봐봐. 이게 참고로 선생님 알아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건데 뭐냐면은 제곱을 하면은 크기를 표현하고 싶은 거지, 크기. 3승을 하면은 봐봐. 부호가 음수면 같이 음수가 되고 크기는 커지겠지만 부호는 똑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대소관계 항상 일치하는 절대 부등식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럼 봐봐. 민정아. 4승 4승이에요. 4승하고 4승이다. 그럼 이거 맞아요? 틀려요? 틀립니다. 4차 4승 하면은 크기를 표현하고 싶은 거니까 2차랑 똑같아요. 그럼 5승은 뭘까요? 5승은 또 성립하지 않을까? 부호가 같잖아. 크기만 키운 거야, 그냥. 그치? 성립합니다. 그래서 홀수차수에 대해서는 절대적인 요 부등식이 성립합니다. 절대 부등식이라고 표현되는 게 맞고요. 다시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이게 기본이에요, 기본. 더했던 0이다 면은 A가 0이고 B가 0이야. 이거는 참일까요, 아닐까요? 이게 무조건 참이지. 뭐 실수라 하면. 맞지? 참이에요. 그럼 다시 절대값 A의 제곱은 A제곱이랑 같아요. 이건 절대 부등식일까, 아닐까? 아니야? 이거 봐봐. 제곱이라는 거는 우리 쉽게 얘기해서 크기를 표현하고 싶을 때 나타내는 방법이다. 절대값도 역시 크기를 표현하고 싶을 때 나타내는 방법이지, 그치? 그래서 우리 진입 판정, 참거짓을 이야기할 때는 절대값에 대한 이 역할이지, 완전 똑같다는 게 아니라 이 역할과 어떤 거에 대한 제곱에 대한 역할은 똑같습니다. 역할은 같다. 이거예요. 오케이? 그럼 다시 요 A의 크기를 제곱한 거랑 A를 제곱한 거랑 어때? 무조건 같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 얘는 무조건 참인 절대 부등식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됐나? 요거 말고도 기타 등등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요거에 대해서 일단 절대 부등식에 대한 정의는 잘 알고 있어야 되니까 요 정도까지는 잘 갖고 있어야 돼. 재료야, 재료. 재료? 그럼 재료가 될 만한 게 또 뭐가 있을까? 이런 것도 있지 않을까요? A보다 B가 더 커요. 근데 얘는 0보다 크다. 그럼 수연아, A분의 1하고 B분의 1은 대소관계가 이렇게 되는 게 맞아. 맞나? 이 친구들 왜 이러지? 맞아요. 참입니다. 크기의 역수를 취하면은, 그치, 부등호가 바뀌지. 둘 다 양수라는 가정하에. 그럼 다시 똑같이 가볼까? 재료가 되는 것들이니까 다 설명하고 얘기할 거고, 요거야, 요거. 이건 역수를 취하든 말든 뭔 상관인데, 부호 때문에 얘는 크기가 똑같아요. 대소관계가. 요게 될 거고, 어렵다고 할 건까지는 없지만, 0보다 작아, A가, B가. 그럼 요거에 대한 역수를 취했을 때는 민정아, 누가 더 클까요? 누가 더 클까요? B분의 1이 큽니다. 이렇게 된 거다. 됐지? 이 베이스 잘 생각해봐. 고민해보고 생각해보고 머릿속으로 정리가 될 때까지 정리해 보십시오. 선생님 요거를 그냥 문제를 풀려고 하듯이 문제를 풀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라고 하는 건데 그렇게 하면은 양변을 A 곱하기 B로 나눠. 근데 A 곱하기 B는 양수야, 양수.
A, B 나눠도 대소관계 안 바뀔 거 아니야. 양수 나누니까. 그래서 이거는 AB분의 A과 AB분의 B가 대소관계가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있을 거다. AB가 양수니까. 그렇지? 약분했더니 좌변은 B분의 1이고 얘는 A분의 1이지. 대소관계를 따지면 이렇게 되는 게 맞아. 이렇게 된 거다. 이게 문제를 풀어서 이야기를 해보자면 이렇게 하는 게 맞고요. 근데 여기까지는 생각해 봤을 때는 그래. 맞아. 이렇게 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알겠지? 그래서 다시 나머지는 선생님이 이제 기타 적용되는 것들 뭐 산술기하랑 코시 이런 거는 뭐 많이 있겠지만 기타 적용되는 것들은 문제 보면 선생님이 좀만 더 얘기를 해볼게요. 저기 갑시다. 절대부등식. 가보자. 많이 나오는 것들만 선생님 좀 얘기를 해볼게. 일단 첫 번째, 그 115번에서 선생님 필요한 것들만 내가 하고 싶은 것들만 얘기할 거고 위에 있는 거 보면 따라갈 필요가 전혀 없어요. 알겠지? 없습니다. 절대부등식이라는 건 무조건 부등식이 성립한다는 거 보이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그 참고사항을 선생님이 배경 지식으로 깔고 하는 거 요 정도 이야기를 했고 다시 또 얘기하는 거 조금만 더. A보다 B가 더 크다. 얘가 무조건 참이야를 보이래. 면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얘가 참인지 아닌지 이제 구분을 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막 문제 보면 막 이게 막 뭐 이상하게 막 넘겨갖고 막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일단 뭐 대소관계를 구분하는 방법이라고 하면은 대소관계 구분하는 방법이지 성립하는지 확인. B-A가 0보다 크다라고 하면 이게 참이지. 얘가 참이야. 얘 무조건 참이야. 그래서 이렇게 확인하는 방법이 있고 또 A랑 B가 둘 다 양수라는 가정하에는 B분의 A라는 게 1보다 크잖아? 그치? A, B가 양수면 얘가 참이면 얘도 무조건 참이야. 그래서 대소관계를 얘를 이용해서 또는 얘를 이용해서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건데 이렇게 안 해. 이렇게 안 하고 어떻게 하냐면 제가 참인지 확인하래. 그래서 A vs B 이렇게 달고 합니다. 실제로 계속 이렇게 할 거야. 이렇게 할 거고 대소관계를 명확하게 내가 구분할 수 있는 데까지 쫙 끄집어 내가 뭐 제곱을 하든 뭐 양변에 뭘 더하든 막 처리를 해요. 이거는 어떻게 끄집어 내려가냐면은 쫙 내려갈 때 대소관계가 바뀌지 않는 선에서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하거나 역수를 취하는 거 안 돼. 안 되고 대소관계가 바뀌지 않는 바뀌면 안 돼요. 바뀌지 않는 선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정리를 다 해. 그랬더니 결과가 얘는 0이고 뭐 얘는 2야. 얘가 크구나. 얘가 크구나. 얘가 크구나. 얘가 크구나. B가 더 큽니다. 이렇게 구분하면 된다고. 알겠지? 위에 있는 거 베이스예요. 요거 베이스로 이야기를 한 거니까 대소관계 절대부등식이 성립하는지 확인하는 과정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한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됐지? 그럼 다시 참고 계속 참고다. 참고. 다음 참고. 자꾸 들어가냐? 다시 참고. 또 가요. 참고. 민정아. A 플러스 B의 제곱은 어때요? 0보다 크거나 같지? 이거 절대부등식이지? 더 가볼까? 민정아.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에다가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 이거 보면 떠오르는 게 있나? 그치 있지? 있어요. 얘는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이거지 그치? 왜? 요식은 뭐냐면은 양변에 똑같이 얘를 2분의 1로 묶어내는 거지. 2분의 1로 묶어내서 2a제곱, 2b제곱, 2c제곱, 마이너스 2ab, 마이너스 2bc, 마이너스 2ca라고 한다면 얘를 묶었을 때 이렇게 정리가 된다. a 마이너스 b의 제곱 플러스 b 마이너스 c의 제곱 플러스 c 마이너스 a의 제곱이다. 이렇게 돼서 얘는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은 거 같구나. 이거예요. 알겠지? 그리고 이제 보다 보면은 어떤 관계가 많이 나오냐면 등호가 언제 성립하는데가 많이 나와요. 그럼 등호가 언제 성립하는데가 나오면 이거는 어떻게 푸냐면 A 플러스 B가 0일 때 등호가 성립해요. 얘는 0이 되려면 너도 0이고 너도 0이 됐을 때 등호가 성립해요. 이 정도만 볼 수 있으면은 앞에 있는 절대부등식 기본적인 건 다 갖고 갈 수 있다. 오케이? 거기는 58번에 1번을 같이 봐볼까요? 1번. 기본적인 거 다 같이 갈 거야. A 더하기 A분의 1에다가 2예요, 2.
얘가 2보다 더 크거나 같냐? 이렇게 물어봤지, 그치? 얘가 2보다 더 크거나 같아요? 물어봤는데, 분필이 없네? 2보다 크거나 같아요? 물어봤는데, 2보다 크거나 같을까요? 민정아? 2보다 크거나 같을까? 같을까? 안 같을까? 현서야, 같을까요? 안 같을까요? 야, 이거 잘 모르겠는데? 같을까요? 안 같을까요? 응? 안 같아요. 왜? 뭐 때문에? A가. 명확하게는 이게 뭐 산술기하의 베이스이긴 하지만, 그치? 베이스이긴 하지만, A가 0보다 크잖아. A가 0보다 크면은, 요거예요. A가 0보다 크면, 얘가 어떻게 묶이냐면, 이렇게 묶이지 않아? 루트 A 더하기, 루트 A분의 1에 빼기지? 전체 제곱이야. 이렇게 묶이지 않을까? 그래서 얘는 0보다 크거나 같은 게 맞다. 맞지? 근데 A가 0보다 작잖아? A가 0보다 작으면은 야이씨 이게 뭔데? 이게 음수잖아 음수. 음수가 2보다 크거나 같을 수가 없어요. 성립하지 않습니다. A가 0이잖아? A가 0이어도 역시 마찬가지로 야씨 뭔데 이거 0이잖아. 2보다 크거나 같을 수 없어.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게 절대부등식이 될 수가 없어요 라고 하는 거다. 이거는 이제 산술기하 가면 더 자세하게 배우겠지만 산술기하 베이스예요. 베이스. 그리고 이렇게 정리하는 것도 잘 볼 수 있어야 돼. 선생님이 주저주저 막 이상한 막 많이 얘기한단 말이야? 여기 있는 거 니네 머릿속에 다 집어넣고 이야기하면 된다. 알겠지? 어렵지 않아, 여기 있는 거. 필요한 거 조금만 더. 저기 있는 1158번 1158번에 5번 봐볼까, 5번? 5번 볼까요? 아니야. 2번 먼저 봅시다, 2번. 다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서. A제곱 더하기 A 플러스 1은 0보다 크다. 민정아, 참일까요? 거짓일까요? 대답을 안 하면 계속 물어봐요. A제곱 더하기 A에다가 내가 할 수 있는 거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야. 그치?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0보다 커 작아 하려면은 제곱식을 표현해 봐야 알 거 아니야? 그래서 A제곱 플러스 A에다가 반의 제곱인 4분의 1만큼 떼서 쓸 거고 1에서 4분의 1만큼 떼서 쓰니까 4분의 3만큼 뒤에 남았는데 얘가 0보다 큰지 확인하는 거야. 그치? 크지? 그래서 A 플러스 2분의 1의 제곱에다가 4분의 3 더하면은 어때요? 0보다 큰 게 맞습니다. 0보다 크거나 같은 거에다가 양수를 더했으니까 무조건 0보다 커요. 절대부등식이다. 요 정도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고 다시 거기 있는 5번 갑니다. 5번. 5번은 절대값 A에다가 1만치 더한 거와 그렇지? 절대값 A 플러스 1에 대한 대소관계가 이게 참이냐 거짓이냐 이렇게 물었는데 참일까 거짓일까? 참이야 거짓이야? 해볼까? 이거 참인지 거짓인지 어떻게 구분하지? 참, 거짓. 참. 명확하게는 절대값이 나오면은 우리가 앞에 했던 것처럼 똑같이 가는 게 맞습니다. 어떻게? 얘가 0이 되게 하는 A값, 얘가 0이 되게 하는 A값이 기준이겠지, 그치? 그래서 마이너스 1보다 작잖아, A가. 마이너스 1보다 작으면은 얘는 음수니까 마이너스 A 더하기 1이고 마이너스 1보다 작으면 얘 마이너스 음수니까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이어서 소거하고 얘는 참 되겠네? 그치? 그럼 다시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0보다 작잖아? 다 쓸 수 있어야 돼. 얘는 음수예요. 얘는 양수예요. 마이너스 A 플러스 1 하고요. 양수니까 A 플러스 1 나옵니다. 너 두 개 날라갔네. 마이너스 A 이항시켰더니 이 A가 0보다 작거나 같은 게 맞냐? 이렇게 물어봤네. 참이야, 거짓이야? 참이야? 참이지. 참이다. 다시 마지막. A가 0보다 크거나 같아요 라고 하면은 둘 다 양수네? 그냥 나옵니다. A 플러스 1 하고 A 플러스 1이지. 얘도 역시 참이다. 모든 A 값의 범위에 대해 다 참이라고 얘기할 수 있으니까 얘는 참이에요. 봐봐. 이제 뒤에 가면 선생님이 어떻게 할 거냐면은 절대값이 나오잖아. 그럼 귀찮아. 그냥 제곱해. 이렇게 할 건데 현재까지는 이렇게 가는 게
맞습니다. 이번에 A가 0보다 커요? B가 0보다 큽니다. 전제 조건이고, 기억에서 얘가 참이야? 물어봤는데 뭐냐면 A제곱분의 B에다가 플러스 B분의 A제곱을 막 더했더니 얘가 3보다 크거나 아니야? 이렇게 물어봤다. 그치? 이게 참일까요? 거짓일까요? 응? 봐봐. 그럼 다시 물어볼게. A 더하기 A분의 1은 3보다 크거나 같아요. 얘는 참일까요? 거짓일까요? A가 양수야. 참일까? 거짓일까? 얘는. 머릿속에 다 집어드세요. 여기 있습니다. 얘가 참입니다. 그치? 3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하면 거짓이에요, 거짓. 거짓. 2보다 크거나 같아. 2가 될 수 있잖아. 무조건 3보다 크거나 같은 거 아니야. 거짓이야, 거짓. 선생님, 요걸 왜 마음대로 이렇게 바꿔요? 라고 하겠지만, 이 역수 형태잖아, 그지? 그래서 A제곱분의 B, 양수, 비양수. 얘 0보다 큰데, 여긴 얘 귀찮잖아. 그래서 A로 바꿔놓고 이야기했던 이 상황이 이렇게 바뀌지 않나? 0보다 큰 A에 대해서 A 더하기 A분의 1이 3보다 크거나 같은 게 맞냐? 이렇게 물어본 거다. 그치? 그럼 요거를 선생님이 다르게 해석하는 게 없어요 라고 하면은 아까 했던 거 똑같이 반복하는 게 맞겠지? 요거에다가 마이너스 3이 0보다 크거나 같은 게 맞아요? 라고 물어본 거고 루트 A 마이너스 루트 B, 루트 A분의 1 요거의 제곱에다가 1만치 뺀 게 0보다 크거나 같은 게 맞아요? 라고 물어본 거니까 이거 당연히 틀린 거다. 알겠지? 해석하는 방향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산술기하가 기본 베이스긴 하지만 이렇게 풀 수도 있어야 돼, 당연히. 됐지? 잘 정리 잘 하십시오. 필요 없는 거 안 합니다. 뒤로 넘어가자. 적어볼까요? 1162번 봅시다. 1162번. 많이 하잖아. 뒤에 가면 안 할 거거든, 선생님이. 절대부등식은 종류가 많아서 선생님이 일단 많이 풀고는 있는데, 뒤에 가면은 선생님이 할 얘기가 없어요. 산술기하 할 얘기 없어. 한두 개 얘기해주면 내가 다 풀면 돼. 갑니다. A가 제일 커. 그 다음 B가 0보다 다 크다. 이렇게 돼 있어. 그지? 요거 대해서 문제에서 요 부등식의 성립함을 한번 보여봐. 라고 돼 있네. 루트 A 마이너스 B 하고 루트 A 마이너스 루트 B 하고 요 대소관계가 성립하니? 라고 이렇게 한번 보여보래. 그치? 그럼 어떻게 하는 거야? 루트 베껴내야지. 그치? VS 달고 한다고. VS 달고 하자. 이렇게. 원래 선생님 원칙대로라고 하면은 루트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으면 이항시키고 제곱을 하거든. 내 원칙은 그래. 근데 A 값이 0보다 크기 때문에 얘 뭐예요? 양수지. 얘도 뭐야? 얘 두 개 연산해도 양수야. 루트 A가 더 크니까. 양수랑 양수가 대치되고 있으니까 양변을 제곱해 대소관계가 바뀌진 않아. 맞지? 제곱해서 루트 베껴내. 제곱했더니 A 마이너스 B예요. 그럼 여긴 얘와 얘 뭐지? A 플러스 B에다가 마이너스 2배 루트 AB에 대한 대소관계를 놓고 이야기를 해보고 싶다. 이거 맞지? A 소거한다. 소거한다고 대소관계가 바뀌지 않습니다. 여긴 얘 이항시켰더니 0 vs 2B에다가 마이너스 2배 루트 A 곱하기 루트 B가 대소관계가 어떻게 되니? 이렇게 물어본 거다. 이만큼 나눠도 상관없잖아. 나나 이 과정을 니네가 실제로 해야 돼요. 0 vs 뭐냐면 루트 b로 묶어볼까? 그때 뭐야? 루트 b 마이너스 루트 a가 된다. 얘 보세요. a가 더 크잖아. b가 더 작고 둘 다 양수고 얘는 양수야. 여긴 얘 봤더니 얘 뭐예요? 음수지. 그럼 여기 곱한 값이 뭐야? 음수야, 음수. 그럼 0이랑 대소관계를 구분했을 때 얘는 0보다 작다. 그래서 대소관계가 바뀌지 않은 선에 정리했으니까 이거 대소관계가 맞습니다. 라고 하는 거고 여기에서는 풀이가 조금 다릅니다. 근데 선생님이 실제로 이제 막 문제를 풀다 보니까 언제나 무조건 성립하는 거는 요 대소관계 구분이다. 박스에 나와서 이제 빈칸을 채워드래. 그럼 시킨 대로 해야 돼. 근데 그냥 뭐 기니디 해놓고 막 풀어보래 라고 하면 다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오케이? 필요한 거는 일단 여기는 유형 1은 끝났고 유형 2로 다시 간다. 또 있다. 절대값이 계속 나오지. 아따 뭐가 이렇게 많냐? 절대값이 나옵니다. 나온다. 이거
이제 삼각부등식이라는 걸 봐볼까? 절대부등식, 삼각부등식이다. 삼각부등식. 삼각부등식이에요. 이게 뭐냐면은, 이거 선생님 뭐 증명만, 결과만 먼저 얘기해볼게요. 결과만. 당연한 이야기인데, 절대값 x 플러스 y하고, 수연아, 절대값 x 더하기 절대값 y하고, 대소관계를 구분하면 누가 더 크게? 라고 물어보면 누가 더 커요? 얘가 더 크거나 같습니다. 이렇게. 그 왜요? 언제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 그렇게 대답한다고 하면 대소관계 구분하러 가야지. 아까 했던 거 똑같이. vs 달고 가요. 절대값 x 플러스 y와 vs. 절대값 x 플러스 절대값 y야. x랑 y는 양수인지 음수인지 여기인지 몰라. 그치? 절대값을 벗겨내야 될 거 아니야. 다시 참고사항 여기다 계속 적어 볼게요. 절대값 아까 전에 얘기했던 거 있지. a의 제곱은 그냥 a 제곱이랑 똑같다. 를 이용해서 루트를 절대값을 벗길 거다. 양변 제곱을 똑같이 하잖아? 얘는 뭐냐면은 x 플러스 y의 제곱이라고 되고, 그치? 얘는 바뀌지. 안 바뀌어. 절대값 x 더하기 절대값 y의 제곱이에요, 이렇게. 맞지? 그럼 풀어. 이게 뭐야? x제곱 더하기 y제곱에다가 플러스 2xy야. 에다가 vs. 얘는 절대값 x의 제곱이니까 그건 그냥 x제곱. 절대값 y의 제곱이니까 걔도 그냥 y제곱. 플러스 2배의 절대값 x에다가 절대값 y라고 이렇게 쓸 수 있지 않을까? 그치? x제곱 y제곱 x제곱 y제곱 날라갑니다. 나머지는 다 이쪽으로 이항시키자. 이항시켰더니 0과 2배 절대값 xy 마이너스 2배의 xy를 비교할 거야. 이렇게 얘기한 거 맞지? 그럼 일반적으로 봤을 때 xy, 그치? xy라고 하면 이항시키지 말까? 양변 2로 나오죠, 그냥. 그래서 x 곱하기 y랑 vs 절대값 xy예요. 그 일반적으로 보면은 x 곱하기 y가 양수면 등호 같을 거 아니야. 그치? 근데 x 곱하기 y가 음수잖아? 그럼 얘는 음수인데 얘는 양수니까 얘가 더 크겠다. 그래서 요 대소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요 대소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건 또 있지. 그럼 등호가 선생님 언제 성립해요? 라고 하면은 x 곱하기 y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등호 성립하는 거 아니야. 그치? xy가 양수면 너 그냥 xy로 나오니까 두 개가 똑같겠지? 등호 성립합니다. 등호 성립 조건이 조건이 x 곱하기 y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은 등호가 성립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도 삼각부등식 선생님이 열심히 풀어놨는데 이것도 뭐냐면은 그냥 절대값으로 표현되어 있는 부등식을 참인지 아닌지 구분하는 거 정도만 생각하면 되는 거야. 삼각부등식 해갖고 막 이렇게 의미 부여할 필요가 전혀 없다. 알겠지? 리을 하나 가자. 리을. 얘가 성립하는지 확인하래. 절대값 a-b와 그치? vs 절대값 a 빼기 절대값 b야. 맞지? 그 제곱하면 대소관계가 같나? 그게 고민하지 말자니까. 야, 씨, 얘가 b가 더 크면은, 그치? 얘가 음수인데? 맞지? 그 음수 제곱하면 대소관계 바뀔 수 있는데, 이렇게 그냥 생각하면 된다고. 그래서 음수가 될 수 있는 건덕지를 다 없앤다. 그래서 절대값 b를 좌변으로 이항해요. 그 절대값 a-b 더하기 절대값 b vs 절대값 a 요거 구분하면 되는 거지. 그치? 어렵게 생각할 거 없이 똑같이 갑니다. 양면 제곱해. 제곱하면 얘는 뭐야? a-b의 제곱 더하기 b제곱에다가 플러스 2배의 절대값 b 곱하기 절대값 a-b야. 이렇게 되지 않을까? vs 얘 제곱하면 뭐야? 그냥 a 제곱이야. 이렇게. 지금 요거 대소관계 구분하면 돼요. 그럼 다시 가자. 이거 전개해보면 뭐가 되냐면은 a제곱 플러스 b제곱에다가 마이너스 2ab 있고 플러스 b제곱 있고 플러스 2배 더럽고 복잡하고 지저분하지만 절대값 b 묶어서 a-b 요거와 a제곱 구분하는 건데 a제곱 똑같으니까 소거해 놓고 나머지식 정리 한번 해볼까? 그치? 얘 야 2b제곱 마이너스 2ab네. 그치? 그래서 요거는 2b로 묶습니다.
2b로 묶었더니 누가 묶여요? b-a가 묶이지 않을까? 이렇게 플러스 2배의 절대값 b 곱하기 a-b vs 0이다. 얘 넘기자. 이렇게 넘겼더니 대소관계 안 바뀌지 계속? 2배의 절대값 b에다가 a-b 얘와 vs 얘 이항하면 부호가 바뀔 텐데 얘 부호 바꿉시다. 그럼 뭐예요? 2배의 b에다가 a-b다. 일반적으로 얘가 더 크지, 절대값이니까. 근데 같은 경우가 있어. 뭐면은 절대값 안에 있는 게 0보다 크거나 같으면 같습니다. 그치? 그래서 대소관계는 어떻게 되는 게 맞아요? 대소관계 바뀌지 않은 사이에 쫙 내려온 거잖아. 얘가 더 크거나 같고 얘가 더 크거나 같습니다. 라고 해서 이게 절대 공식이 되는 거다. 이거지. 복잡하게 막 머리 굴려가면서 생각하지 말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지. 시험 때 되면은 막 당황하고 앞에 있는 문제 막 막혀놓고 다음 문제 푸는데 막 이런 게 나오잖아? 그 이제 생각이 안 나. 그래서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정리할 수 있는 게 제일 좋다. 이렇게 가는 거다. 알겠지? 잘 정리해 놓으십시오. 잘. 그래서 절대부등식 선생님이 이야기 막 할 거는 끝났어요. 끝났고 뒤에는 눈 깜짝하면 다 끝나 있다. 산술 기하 평균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산술 평균, 우리가 생각하는 평균이 산술 평균이야. 기하 평균은 기하학적으로 봤을 때 평균을 얘기하는 건데, 그 기하학적으로 봤을 때 평균이 왜 그렇게 돼요? 의미 부여할 필요 없고, 그렇대. 이 정도만 받아들이면 됩니다. A랑 B라는 이 수치가 있는데, 이 수치에 대한 산술 평균을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두 개를 더해서 2로 나누면 산술 평균이에요. 이렇게. 그렇지? 그럼 기하 평균 선생님 어떻게 표현해요? 라고 하면은, 두 개 곱해서, 루트를 씌우면은 기하 평균이라고 한다. 그래서 얘를 산술 평균, 기하 평균이라고 하고 조합 평균이라는 것도 있는데 혹시 학교에서 언급을 조화라는 말을 언급하잖아? 그럼 얘기를 해주세요. 일단 문의는 절대 안 해. 절대 안 하고 인천고는 하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선생님마다 다르고 충덕은 가능성이 좀 높다. 그래서 혹시 언급을 하면 저한테 얘기해줘. 선생님이 조합 평균까지 여기에 덩달아서 하나 더 추가해서 이야기해 줄 테니까 일단 여기 나오는 산술 기하 평균만 얘기를 해줄게. 오케이? 산술 기하 평균이라는 거는 왜, 산술 평균, 기하 평균, 의미적으로 어떤 대소관계를 가져. 이거를 우리 배우는 게 아니야. 배우는 게 아니고, 그냥 우리 대수적으로 봤을 때, 요거랑 요거에 대소관계가 있구나. 요 정도만 보고 싶은 거예요. 요거를 산술 평균, 기하 평균에 기대해서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 그럼 봅시다. 루트 A. 야, 얘가 일반적으로 정의가 되려면은, 실수라고 하려면은 A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겠지? 그치? 다시, 루트 B. 얘도 실수가 되려면은 0보다 크거나 같아야겠지? 그치? 두 개를 빼요.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는데 당연히 실수야. 그치? 이 실수를 제곱하잖아. 그럼 뭐예요?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겠지? 이렇게 되는 거다. 맞지? 시작은 요거다. 산술기하 평균 시작은. 그럼 다시 대소관계를 유지하면서 밑으로 쭉 올 거야. 제곱해봤더니 A가 됩니다. 그리고 플러스 B가 되고요. 마이너스 2배 루트 AB가 되는데 얘는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은 게 맞아. 이거지? 다시 이 루트 AB를 이항했더니 A 플러스 B가 크거나 같아요. 2배 루트 AB보다. 이렇게 되는 게 맞고 양변 똑같이 2로 나누잖아? 그럼 얘는 2분의 A 플러스 B라고 하는 게 루트 AB보다 더 크거나 같아요? 라고 해서 이렇게 써보니까 얘가 산술 평균이고 얘 기하 평균이구나. 그래서 두 개가 관계가 있네 정도만 보면 된다. 다른 의미적인 해석을 할 필요는 전혀 없어. 오케이? 그럼 다시 우리가 실제로 사용하는 게 선생님 어디에서 사용이 돼요? 어떻게 사용이 돼요? 뭘 갖다 사용이 돼요? 라고 하면은 실제로 사용하는 건 요겁니다. 얘가 사용이 될 거고 그리고 중요한 거 하나 더가 뭐냐면 여기 있는 요 등호가 성립한데 그치? 등호 성립 조건이지 라고 하려면 얘 등호 성립해야 되고 얘 등호 성립하려면 얘 등호 성립해야 되잖아. 이 등호 성립하는 거는 찾기 쉽다. 그치? 얘가 0이 돼야 되니까 루트 A랑 루트 B랑 같으면 돼. 그럼 루트 A랑 루트 B랑 같다는 거는 뭐예요? A랑 B랑 같겠지. 그래서 요 대소관계에서 등호가 성립한다 라고 하면 A랑 B랑 같으면은 등호가 성립합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다. 여기까지 세트로 꼭 잘 알고 있어야 돼. 이렇게.
선생님, 산술기하 평균 언제 써요? 라고 하면 언제 쓰냐면, 내가 선생님이 지금 어떻게 쓰고 있냐면은, 요걸 보면서 쓸 거고, 너네도 그렇게 보면서 기억할 수 있으면 된다. 어떻게 쓸 거냐면, 합의 값이 일정하잖아? 요 값이 정해져 있다, 이거야. 합의 값이 일정하다. 일정합니다. 그렇지? 그럼 요 값이 딱 정해져 있어? 그때 곱한 거에 최대값을 찾을 수 있겠지. 이거 보고 하는 거야, 나는. 곱의 최대값을 찾을 수 있어요. 최대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게 산술기하를 쓰는 이유야. 다시 이거 보면서 할 거야. 곱의 값이 일정하잖아. 곱의 값이 일정해요. 값이 일정합니다. 얘가 일정하다. 숫자야. 그러면 합에 대한 제일 작은 값을 찾을 수 있겠지. 그렇지? 합의 최소값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거다. 그럼 언제나 이걸 쓸 수 있나? 아니야. 언제나 쓸 수 있는 건 아니고 쫙 거슬러 올라가 쭉 올라가서 여기부터 시작하지. 여긴 얘가 실수라고 인정이 돼야지 얘가 성립하고 그거에 대해서 이걸 구할 수 있는 거잖아. 여긴 얘가 실수라고 인정이 되려면은 여긴 A가 어때야 돼? 0보다 일반적으로 크고 B가 0보다 일반적으로 컸을 때 요 부등식이 성립하고 등호 성립 조건 얘가 되고, 그치? 그럴 때 요거에 대한 값을 구할 수 있어요. 산술기하 평균의 제일 처음 시작은 양수 조건이에요, 양수 조건. 이렇게. 오케이? 양수 조건 하에, 요 부등식이 성립하고 합의 값이 일정할 때 곱에 대한 최대값을, 곱의 값이 일정할 때 합에 대한 최소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된 거다. 그럼 봅시다. 선생님 한번 해볼게요. A 플러스 A분의 1은, 야, 이거 어떻게 하지? 인데, A랑 A분의 1을 곱하면은 값이 얼마야? 1이지. 그래서 이거는 크거나 같아요. 뭐보다 2배 루트 A 곱하기 A분의 1보다. 요게 1이니까 얘는 크거나 같은 거네, 2보다. 그래서 A 더하기 A분의 1은 2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라고 쓰면 될까요? 안 될까요? 될까요? 안 될까요? 수연아, 돼? 안 돼? 수연아. 안 되지, 그지? 안 돼요, 안 돼요. 이거 안 돼. 잘못됐어. 뭐 때문에 잘못됐냐면은, 도입 시작을 못해요. 아까 전에 저 얘기했잖아. 그치? 도영아, 이거 왜 잘못됐어? A가 음수는 성립하지 않거든. 맞지? 0이 성립하지 않거든. 그치? 그래서 A 값이 0보다 크다는 가정하에 A 값이 0보다 크다 라고 돼 있어야지 요거를 적용할 수 있고 그래야지 얘가 성립하게 된다 라고 되는 거다. 그럼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요걸 통해서 A 더하기 A분의 1에 최소값이 얼마야? 라고 물어보면은 얼마야, 민정아? 2, 오케이. 그럼 얘가 A 더하기 A분의 1의 제일 작은 값이 2예요 라고 하려면 이 등호가 성립해야 되잖아. 등호가 성립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 등호가 성립하려면은 어떤 조건에 의해서 등호가 성립하는데? A랑 뭐랑 같아야 돼? A분의 1이 같아야 돼. A랑 A분의 1이 같아야, A랑 B가 같아야지. A랑 A분의 1이 같아야지 제일 등호가 성립해서 2라고 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얘의 조건 하에 얘에 대한 최소값이 2가 된다. 그렇지? 그럼 최소값이 2가 되게 하는 A 값이 얼마예요? 라고 하면은 A 제곱이 1이 되게 하는 값을 찾으면 될 것이고 A 값은 1이나 마이너스 1인데 양수 조건에 의해서니까 A가 1일 때 최소값이 2가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잘 되고 있죠? 오케이? 다시 갑니다. 선생님 지금 계속 하는 거는 불안해서 그런 거고, 다시 할게요. 선생님 여러 가지를 일단 보여줄 건데, 쉬운 거부터 해야 돼, 쉬운 거부터. 쉬운 거 해야 돼. 어려운 거 하면 안 돼. 쉬운 거. 다시 조금만 더 가자. 더 가보자. 이것저것 막 얘기를 해줄게요. 문제는 네가 다 알아서 풀어. 볼게. A 더하기 A분의 4야. A는 양수예요. A에 대한 최소값을 골라보세요 라고 하고 언제 최소가 되냐까지 물어보면 이렇게 되는 거지. 다시 연습이야. 얘는 크거나 같아. 곱한 값이 일정하니까
얘랑 얘의 합의 최소값을 구할 수 있어. 이게 2배 루트, 2개의 곱이니까 4라 될 거고. 그치? 요거에 대한 최소값은 얼마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최소값은 4예요, 4. 이렇게. 최소값은 4고, 등호가 성립한 조건도 달고 가야지. 그럼 A랑 A분의 4가 같을 때 최소값 4가 발생합니다. 그럼 A제곱이 4가 됐을 때 최소값 4가 발생합니다. 그치? 그래서 A가 2거나 마이너스 2일 때 최소값 4가 발생합니다. 여기서 양수 A니까 A가 A일 때 최소값이 4입니다. 이렇게 얘기가 된 거다. 다시 연습이에요. 다시 연습. 봐봐. 똑같은 거야. 다르게 생각하지 말고 A-2 더하기 A-2분의 1에 최소값을 구해볼래? 옆에 있는 건 다른 게 1도 없어요. 그치? 근데 얘가 산술기하에 적용이 되기 위해서는 얘는 조금 다르게 나오겠지. A-2가 0보다 커야지만 요 뭉탱이를 A, 요 뭉탱이를 B라 추정해 놓고 산술기하를 쓸 수 있을 거 아니야. 양수 조건. 그치? 그래서 얘는 크거나 같아요. 뭐보다 2배의 루트, 2개의 곱보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닐까? 잘 되고 있지? 그래서 얘에 대한 최소값은 얼마냐면은, 최소값, 쉬워도 잘 보세요. 하나씩 발전할 거니까. 2예요. 그리고 언제 최소가 되냐면, A-2가 A-2분의 1이랑 같을 때 최소가 됩니다. 겠지? 그럼 다시, 양변에 A-1 똑같이 곱해서, A-2의 제곱이 1이 됐을 때 최소값이 2입니다. 고, A-2가 1이거나 마이너스 1일 때 최소값이 2입니다. 이만큼 더했더니 A가 3이거나 1일 때 최소값이 2입니다인데 A-2가 0보다 크니까 A가 3일 때 최소값이 2예요. 이렇게 얘기한 게 맞지. 그럼 다시 갈게요. X가 3보다 크다. 이거야? 그럼 X 더하기 X 마이너스 3분의 1이에요. 얘 최소값이 뭐게? 라고 하면 산술기를 그냥 쓸 수 있어? 없어. 안 돼. 탈락. 그래서 주어진 정보 조건을 이렇게 쓰는 거지. 얘가 얘기하는 게 이게 아닌데 X 빼기 3이 0보다 크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닌가? 그럼 양수 조건을 갖고 있잖아. X 빼기 3이라는 애가. 그래서 바꿔줘요. 어떻게 바꾸냐면 이거는 X 빼기 3만큼 뺀 거야. 내 맘이야. 더하기 X 빼기 3분의 1 플러스 3의 최소값을 구하면 되겠다. 이렇게? 그치? 그러면은 얘 산술기가 쓸 수 있어. 얘 양수였잖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얘는 크거나 같습니다. 2배 루트 2개 곱 1이지. 플러스 3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요거에 대한 최소값은 얼마예요? 5가 된다. 그 등호는 언제 성립하는데? 라고 하면 아까랑 똑같이 가지. X-3이 X-3분의 1이랑 같을 때 여기서 X값이 얼마였을 때 4일 때 성립합니다. 이렇게 된 거다. 그 최소값은 5예요. 1차? 그럼 2차 또 가요. 계속 있어. 뭐 끝이 없어요. 출발. X가 0보다 커요. 이거는 잠깐 시켜볼게. 빈 공간에 알아서 잘 푸십시오. 내가 거기 있는 거 하나도 안 풀어줄 거야. 다 니네 거야. 책에 있는 거는. 예시 다 들어가면서 선생님이 꼼꼼하게 이야기를 할 건데, 거기 있는 거 다 니네가 해오십시오. 정리 잘 해놓고. 이거 지금 니네가 한번 해보십시오. X가 0보다 크다. X제곱 더하기 2X 플러스 4분의 X. 요거의 최대값을 구하고, 그때 X값을 구하세요. 이렇게. 시작! 출발! 렛츠고 출발! 1분이 지났습니다. 출발! 요거의 최대값을 구해봐. 이거 어떻게 하냐. 일단, 유리꼴 나오면은, 그치? 유리함수꼴이지? 유리함수꼴 나오면은, 분자의 차수를 낮게 만드는 거야. 근데 이미 낮네? 건들 게 없어. 그치? 그래서, 이럴 바에는, 분모랑 분자의 변수가 다 있으면 구할 수가 없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X를 분모 분자 똑같이 나눠요. 요거 X지? 얘 플러스 2지? 다음에 얘는 X분의 4예요. 요거분의 1이다. 요거의 최대값을 구하는 거네. 그럼 다시 가요. 요거는 X 플러스 X분의 4 플러스 2분의 1이지. 요거의 최대값을 구하는 게 문제에서 시킨 거야. 이렇게? 그럼 얘가 최대가 되려면은 여긴 요 값이 최소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럼 결국에는 요거의 최소값 구하고 집어넣고 그때 X값 구하는 거다. 아까랑 별로 다른 게 없지. 얘랑 똑같아. 얘랑.
하는 게 없잖아. 똑같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다. 알겠지? 여러 가지 방향을 다시 제시해 줄 거니까 알아서 잘 풀어보시면 됩니다. 다시 더 가요. 할 게 많다. 다음 거. A분의 1, A분의 B 플러스 A분의 C 플러스 B분의 A 플러스 B분의 C 플러스 C분의 A 플러스 C분의 B의 최소값을 구하세요. 구해볼까? 출발! 나왔지? 왜 웃어? 최소값 구해보세요. 한 30초 정도 줄 거고. 더 있어, 저거 말고. A분의 B 플러스 B분의 C 플러스 A분의 C지 플러스 B분의 2A 플러스 이거 하지 말까? 4A 플러스 B분의 C 플러스 C분의 A 플러스 C분의 B의 최소값을 구해보세요.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이거 VH 도영아 얼마야 최소값? 6. 저거 최소값 얼마야? 맞추면 집에 보내줄게. 진짜 집에 보내줄게. 지금 집에 가자. 한 명 맞추면 집에 가자. 적극적으로. 못 구합니다. 저거는. 이거 해볼게요. 이거는 왜 그런지까지 다 알고 있어야 되니까 선생님이 분류를 한번 해볼게요. 분류를. A분의 B에다가 플러스 B분의 A 있지. 오케이. 얘랑 얘 지금 여기다 써놨고 얘는 산술기와 평균에 따라서 크거나 같아요. 2배 루트 1보다. 그치? 얘는 최소값이 2구나. 근데 최소값이 2가 되려면은 뭐가 A분의 B랑 B분의 A가 같아야 돼. 그러려면 등호 성립 조건이 뭐냐면은 A랑 B랑 같아야지만 이 최소값이 2가 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한 거고. 오케이? 그럼 다시 가요. 여기는 A분의 C에다가 플러스 C분의 A를 갖다 쓸 건데 A분의 C, C분의 A 갖다 쓰면 크거나 같아요? 2보다. 요거는 A랑 C랑 같을 때 이 등호 성립할 수 있다고. 그치? 그럼 마지막 남은 거 두 개 썼더니 B분의 C에다가 플러스 C분의 B고요. 얘도 똑같이 2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언제? 얘도 똑같이 B랑 C랑 같을 때 등호 성립할 수 있다. 근데 등호 성립 조건을 전부 다 만족하게 하는 조건이 있어. 어떻게 하면은 A랑 B랑 C랑 같으면은 얘도 성립하고 얘도 다 성립한단 말이지. 그래서 A랑 B랑 C랑 같으면은 얘에 대한 최소값은 2, 얘도 2, 얘도 2여서 전체에 대한 최소값이 6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된 거지. 근데 요거랑 저거는 어떻게 하는 거야? 요거는 해보면은 조건이 좀 달라지지. A분의 B 더하기 B분의 4A는 크거나 같아요? 2배의 루트 2개 곱이니까 4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그치? 얘가 최소값이 4야 라고 하려면은 A분의 B랑 여기다 쓸게. 지저분하니까 얘가 B분의 4A랑 같으면 되고 양변 AB만큼 곱해서 B제곱이 4A 제곱이랑 같으면 되니까 B가 2A랑 같을 때 등호가 성립한다. 그럼 최소값을 4라고 하려면은 B가 2A랑 같으면은 너 최소값 4야 라고 할 수 있다고. 그지? 그럼 다시 두 번째 A분의 C 하고요. 다시 C분의 A랑 놓고 비교하면은 크거나 같아. 2보다. 이건 뭐야? A랑 C랑 같을 때 2보다 크거나 같아요. 라고 할 수 있고. 다시 마지막으로 B분의 C와 C분의 A를 비교해보잖아? 이 2보다 크거나 같아. 뭐랑 같을 때, 이거 왜 A냐? B죠. B랑 C랑 같을 때 최소값을 2라고 할 수 있어. 그럼 세 개가 다 조건이 성립하는 게 있어? 없습니다.
그렇지? 없지. A랑 C랑 같으면서 B랑 C랑 같으면서 B랑 EA랑 같은 게 있어요? 없습니다. 없어. 없어. 세 개의 등호가 한 번에 다 성립하는 게 없다고. 그래서 얘는 크거나 같아요가 아니라 뭐 하나가 빠졌으니까 8보다 커야 됩니다. 가 되는 거다. 그래서 8보다 큰 어떤 값이 될지는 몰라. 그래서 조건은 없고 요거에 대한 최소값은 못 구해요. 최소인 자연수를 구하세요. 구지. 그치? 구야 구. 근데 그게 아니면은 못 구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다. 알겠지? 얘기할 만한 건 거의 다 얘기한 것 같은데? 뭐 새로운 게 없을 것 같은데 있네? 다시 가요. 진도를 끝내볼 생각인데 A 플러스 A분의 1이에요. A 플러스 B에다가 A분의 1 더하기 B분의 4다. 난 요거의 최소값이 궁금해요. 이렇게. 다시, 코시, 부등식 기억이 나는 친구들은, 그냥 풀면 돼. 너무 쉽거든. 근데 그게 기억이 안 나도 문제를 풀 수 있어요. 이건 좀 이따 다시 다룰 건데, 코시 부등식에 더 적합한 문제다. 근데 어쨌든 요거를 산술기하로 풀려면은 전기합니다. 분배. 분배 1. 분배 플러스 B분의 4A. 이렇게 됐고요. 분배 더하기 A분의 B. 분배 했더니 플러스 4야. 그렇지? 난 얘의 최소값이 궁금해. 다시 얘기하면은 5 더하기 B분의 4A 플러스 A분의 B의 최소값이 궁금해요 라고 이렇게 얘기한 게 맞지 않을까? 얘보다. 그치? 그리고 요거에 대한 최소값이 얼마야? 4지. 전체에 대한 최소값이 얼마예요? 9라고 되는 거다. 이렇게 된 거다. 오케이? 그럼 최소가 되게 하는 A 값이 얼만데? 그럼 얼마야? 조건이 뭔데? 하면 뭐예요? B가 2랑 같을 때. 이렇게 된 거다. 오케이? 다른 거는 선생님 좀 같이 풀 테니까 일단 산술기하에 대한 선생님이 알아놔야 될 만한 것들은 다 얘기했다. 얘 끄시고 산술기하 새로운 게 있으면 선생님 좀 더 풀이를 해줄게요. 다시 산술기로 갑니다. 책으로. 코시분식이 뭐냐면은 거기 나와 있잖아. 증명이 선생님이 거기 나와 있으면 안 할 건데 귀찮아서 안 나와 있네 책이라. 안 나와 있다. 이게 뭐냐면은 그냥 요거야 요거. a제곱 더하기 b제곱과 x제곱 더하기 y제곱 이게 있는데 요거랑 ax 플러스 by라고 하면 무슨 느낌이냐면은 여기 제곱 안에 있는 두 수를 곱해서 이렇게 쓴 거야. 그럼 절대적으로 뭐가 성립하냐면 얘가 더 크거나 같다 라고 이렇게 성립한대. 뭐 그렇대. 내가 어떻게 알아? 그렇대. 증명은 가능합니다. 뭐로 증명이 가능하냐면 이거를 막 만들고 개발하는 과정에서 증명하는 게 아니라 기납이야 기납. 그렇대. 그럼 한번 확인해 볼까? 이 정도 느낌으로 가요. 전개합니다. a제곱 x제곱 더하기 a제곱 y제곱이고 플러스 b제곱 x제곱 더하기 b제곱 y제곱이야. 얘가 더 크거나 같아. 전개했을 때 a제곱 x제곱 여기 제곱 빠졌지? 플러스 b제곱 y제곱에다가 플러스 2배 ab xy. 얘는 무조건 성립하다는 거 지금 보이로 가는 거지, 그치? 소거할 거 소거합시다. 이렇게. 저걸 빼먹냐? 소거하자. 얘 귀찮아. 좌변 넘겨요. 그럼 a제곱 y제곱 플러스 b제곱 x제곱에다가 마이너스 2배 ab xy가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거 보이는 건데 여기는 요식 자체가 제곱식이지. 어떻게? ay 마이너스 bx의 제곱식이에요. 이게 0보다 크거나 같은 게 당연히 맞겠다. 그치? 성립하네. 증명 끝. 근데 요거 말고 이제 알아놔야 되는 게 있는데 알아놔야 되는 것만 이야기해 줄게요. 등호 성립 조건이에요. 등호 성립 조건. 그리고 어떻게 쓰이는지도 얘기해 줄게. 등호가 성립한다 라고 하는 건 뭐야? ay가 bx랑 같을 때 등호가 성립하지. 뭐 이렇게 기억하는 게 낫지. 근데 귀찮잖아.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x로 나누고 y로 나눠요. 나눴더니 x분의 a가 어떻게 바라보냐에 따라 다른 거야. y분의 b랑 같을 때 등호가 성립합니다. 그치? 그게 뭐냐면 a랑 b의 비율이 x랑 y의 비율과 똑같아. a, b 비율이 x, y 비율과 똑같을 때 등호가 성립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다. 그치? 그래서 이거는 내가 선생님이 해석하는 거는 요거예요. a 대 b의 비율이 x 대 y의 비율과 동일할 때
저긴 저 등호가 성립합니다. 이렇게 봅니다, 그냥. 요것도 귀찮잖아? 그래서 어떻게 보냐면, 요게 맞아, 요게. x분의 a가 y분의 b랑 같을 때 등호가 성립합니다. 둘 다 잘 보면 됩니다. 이거. 근데 요걸 열심히 썼는데, 산술기하도 역시 마찬가지였지만, 이게 언제 쓰이는데 요거잖아, 그치? 언제 쓰이는 데인데, 언제 쓰이는지만 잘 알고 있으면은 전혀 어렵지 않고 그때만 딱 쓰면 되는 거야. 그치? 언제냐면은 2차와 1차 사이 관계였을 때 2차와 1차 사이 관계가 나오면 사용합니다. 라는 물론 엄청난 오바를 한 거고 요 모양이 나오면 씁니다. 선생님 좀 미안한데 어쩔 수가 없어. 선생님 언제 써요? 이렇게 하면 요 모양이 똑같이 나오면 그냥 사용해. 이렇게. 그 예시를 몇 개를 보여줄 건데 봐봐. 저 모양이 나오면 똑같이 나오면 사용하래. 여서 이렇게 되는 거야. a제곱 더하기 b제곱의 값이 뭐 3이 몰라. 3이에요. 그치? 근데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3인데 2a 더하기 b의 무슨 값을 최대값을 골라보세요 라고 이렇게 하잖아? 그럼 얘는 콧이에요. 2차, 1차. 선생님 어떻게 이게 콧이에요? 라고 하겠지만 보면은 a제곱 더하기 b제곱 일단 쓰고 열어 몰라 그 여기는 2a 더하기 b의 제곱을 써요. 이렇게 됐지? 그 아까 어떤 느낌이라 했지? 루트 제곱 안에 있는 거를 곱해서 여기다 쓰고 제곱 안에 있는 걸 곱해서 여기다 쓰는 느낌이지, 그치? 제곱 안에 있는 거 곱해서 2a를 만들 거니까 여기 2의 제곱이 들어가면 되고요. 제곱 안에 있는 b 될 거니까 얼마에 1 제곱 들어가면 되지 않을까? 얘가 무조건 성립하는 절대 부등식이야. 이렇게 사용을 한다 이거다. 이거 되게 기발한 건 없어요. 이렇게 사용하는 거야. 요건 3이 될 거고 얘가 5가 될 거니까 이런 대소관계를 갖는 게 맞습니다. 라고 하는 거고 지금 증명을 선생님 쫙 하고 예시 문제를 풀면서 A가 양수여야 되고 B가 양수여야 되고 이런 게 있었나? 없어. 얘는 조건이 없어요. 조건이 없으니까 만약에 나오잖아? 얘는 무적이다. 음수든 양수든 실수든 뭐 상관없어. 실수기만 하면 다 사용하는 거야. 알겠지? 그럼 다시 가요. 요 느낌 말고 다른 느낌도 보여줄게. 공식을 요거 말고 하나 더 보여줄 건데 지금 끝났네? 공식을 요거 말고 하나 더 보여줄 건데 이거는 증명조차 하지 않습니다. 거기 나와 있어.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곱하기 x제곱 y제곱 z제곱 크거나 같아요. ax 플러스 by 플러스 cz 의 전체 제곱보다 이거다. 전개하고 정리하면 돼. 귀찮아 안 해. 이거고 등호가 언제 성립하는데 막 알고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등호 언제예요? x분의 a와 그래서 저기 써놓은 거지. y분의 b가 또 z분의 c가 같을 때 등호가 성립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요거야. 얘분의 a랑 얘분의 a가 다 똑같다. 한마디로 얘네 세 숫자의 비율이 요 세 숫자의 비율과 똑같으면 등호가 성립한다. 이렇게 얘기된 거야. 그치? 그럼 요것도 사용하는 거는 얘랑 똑같으니까 문제 풀이할 때는 사용은 쟤랑 똑같이 하면 돼요. 그럼 선생님 예시를 몇 가지만 더 보여줄게. 보면은 이렇게 있어요. 두 번째 예시에 콧이. 예제 2번이다. a 더하기 b에다가 a분의 1 플러스 b분의 4다. 요거의 최소값을 구할 거야. 얘 콧이에요, 콧이. 무슨 느낌이라 했냐면은, 제곱 안에 있는 거 곱해서 여기. 제곱 안에 곱해서 여기지, 그치? 쉽게 얘기하면은, 얘 루트 씌워서 요 자리에, 루트 씌워서 곱한 값이 요 자리에 들어간다, 이거지. 그럼 얘 루트 씌우고 곱했더니 얼마예요? 1이지. 얘 루트 씌우고 곱하면 얼마예요? 2잖아, 2. 얘 성립하는 식이다. 이렇게. 그치? 그랬더니 얘에 대한 최소값이 얼마야? 9야, 9. 그래서 아까 전에 열심히 전개해서 요거 풀었던 결과랑 동일한 게 나온다. 이렇게 되는 거다. 알겠지? 콧이에요, 콧이. 그럼 콧이는 언제 쓰냐면은, 첫 번째, 모양을 딱 갖추고 있는 2차랑 1차의 관계가 나오잖아? 그럼 콧이를 쓰는 거지. 오케이? 양수 조건 그딴 거 없어. 양수 조건이 나오잖아? 그럼 일단 의심하는 게 무조건 산술기야.
얘는 양수조건이 없잖아. 양수가 아니어도 쓸 수 있다고. 양수음수권이 없는데 요 절대부등식이 성립하는 2차, 1차식을 구해봐 라고 하면 그냥 요거예요. 이거. 오케이? 다시 가요. 두 번째는 어떤 경우냐면은 어떤 수의 합이랑 역수의 합이 나와 있을 때 나오는 게 콧이야. 알겠지? 어떤 수의 합과 그 역수의 합이 나와 있잖아. 콧이 사용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다. 됐지? 지금 함수 함수는 쉽게 얘기해서 대응이다, 대응. 이렇게 보는 거다, 대응. 뭐 옛날에 뭐 미팅이다 이렇게 했는데 뭐 서머리 정도 하는 거니까 기본적으로 다 얹혀주기만 할게요. 대응이다, 대응. 그리고 정의역 집합이 있어요. 정의역 집합이 있고 치역 집합이 있어서 얘를 정의역이라 하지, 정의역. 선택을 할 수 있는 아이들을 정의역이라고 합니다. 그거에 대한 집합을. 선택을 받을 수 있는 애들을 공역이라고 하지, 공역. 대응 관계를 함수라고 하는 거니까 정의역 여기 집합의 원소가 A랑 숫자를 합시다. 1이랑 2랑 3이 있고 공역 집합에 3, 4, 5가 있어. 이거다, 이거. 대응 관계인데 단순한 대응 관계인데 어떤 대응 관계를 갖고 있어야지 함수라고 할 수 있냐면 정의역이 요거야. 요것만 지키면 돼요. 정의역이 나중에 참고로 얘기하면 합성함수를 가든 역함수가 다 똑같아. 다 똑같아. 정의역이 공역 중 한 값을 택하고 있는 요 대응 구조를 함수라고 한다. 알겠지? 봐봐. 정의역이 선택할 수 있는 애들이 얘네들 중 하나를 택하기만 하면 다 함수예요. 예를 들어서 1이 3을 택했어. 2가 3을 택했고 3이 5를 택했어. 얘 함수야, 함수. 그치? 근데 2라고 하는 애가 3도 택하고 4도 택했어. 이건 함수가 아닙니다. 알겠지? 예를 들어서 표현한 거니까 뭐 서머리 정도예요, 서머리 정도? 이런 구조를 함수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이 함수의 이름을 F라고 한다면 일반적으로는 F 함수는 X에서 Y로 대응되는 함수야 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게 함수의 대응 구조를 이야기하는 거고, 그치? 다시 일반적으로는 X라고 하는 이 정의역을 대표값으로 스몰 x를 사용하고 선택을 받은 치역을 y라고 사용합니다. 알겠지? 선택받은 치역이야. 치역을 얘기를 안 했네. 여기 선택받은 애들을 3하고 5가 선택을 받았지. 얘네들을 치역이라고 합니다. 명확히 얘기하기로는 정의역하고 다시 공역하고 치역은 다른 거지. 선택을 받을 수 있는 애들이 공역, 선택을 명확하게 받은 애들이 치역이다. 오케이? 그럼 여기 있는 이 y는 일반적으로 선택받은 애들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표현할 때는 f, 요 정의역에 따른 요 치역값을 이렇게 사용하는 걸 함수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함수를 표현하는 방법이야, 방법. 그럼 여기 있는 요 f 함수라고 하면은 얘를 수학적으로 표현했을 때 어떻게 표현하는 게 맞냐면 f 함수가 정의역이 1이었을 때 y값을 치역 3을 택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다시 f함수가 정의역이 2였을 때 3을 택했어. 다시 f함수가 정의역이 3이었을 때 5를 택했어 라고 해서 정의역과 치역의 관계를 다 이야기하는 걸 함수라고 한다. 오케이? 함수? 그럼 봐보세요. 선생님이 아까 전에 뭐라고 했냐면 정의가 제일 중요하지. 함수라고 하면 정의역이 공역 중 하나를 택하는 거잖아? 그치? 요거 이산이지. 값이 딱딱 끊겨져 있을 때 표현하는 방법은 요런 것들이 값이 딱딱 끊겨져 있을 때 표현하는 방법이야. 이산이다, 이산. 근데 연속해서 보자면은, 봐봐. 예를 들어서, 우리 뭐 앞에 배웠겠지만, 이렇게 생긴 요 함수를 2차 함수라고 하지, 함수. 얘가 2차 함수예요, 2차 함수. 함수야, 함수. 그리고 이렇게 생긴 것도 1차 함수 직선이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x값에 따른 y값이 이 x값에 따른 y값이 하나씩 다 있어. 얘 택했잖아. 이 x값일 때는 y값이 얘 택했잖아. 하나씩 다 있어요. 얘 함수라고 하지. 얘도 역시 마찬가지지. 대충 x축 여기 y축 여기라고 하면은 뭐 같은 값을 택하든 말든 뭔 상관이야. x값에 따른 y값 하나 택한 게 있기만 하면은 x값에 따른 y값 택한 게 하나만 있기만 하면 다 함수라고 합니다. 그치? 그럼 봐봐. 이렇게 생겼어. x축이 이렇게 있고요. y축이 이 정도 있어서 볼록볼록 돼 있다. 이렇게 볼록볼록 돼 있어. 이렇게. 얘는 민정 함수일까요? 아닐까요? 볼록볼록 돼 있어.
함수. x값 딱 봐. x값 봤을 때, 이 손 딱 그었을 때 y값 하나씩 있잖아. 요 x값일 때 y값 하나 있잖아. 이거 함수야, 함수. 다시, 이렇게 생긴 건 함수일까요? 아닐까요? 이렇게 생겼다. 얘는 함수가 아니지, 그치? 함수가 아닌 이유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요 정의역일 때 택하는 y값이 두 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두 번째는 요 정의역일 때 택하는 y값이 없어요. 그래서 얘는 함수가 아니다. 그치? 다시 이제 고학년 가면 이런 것도 배우겠지. 이렇게 가서 이렇게 생긴 포물선이 있어요. 얘 포물선이라고 얘기하는데 얘도 역시 함수가 아니다. 요 정의역에 따른 치역이 두 개가 있습니다. 그치? 이게 문제야. 근데 요 정의역일 때는 치역이 없어요. 얘는 함수가 아니다. 이 기하적으로 봤을 때, 연속수학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다. 연속수학에서. 이산수학에서 봤을 때 해석하는 방법은 값이 뚝뚝 끊겨있네? 그럼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값이 쫙 어디 범위에서 또는 어떤 함수, 실 전체에서 연속이 연속. 알겠지? 그 뒤에 가면 많이 나와요. 얘가 값이 뚝뚝 끊겨져 있으면 이산적으로 보는 거고 얘가 범위가 되더라도 어떤 실수 범위잖아? 모든 실수라고 돼 있어. 또는 어떤 범위야 2보다 크고 뭐 5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에서 보는 거야. 얘도 연속 수학이다. 얘도 연속 수학이고. 알겠지? 그럼 그래프를 작도해서 보는 게 연속 수학, 그렇지 않는 게 이산 수학이다. 큰 틀에서 보면은 요 정도 얘기되는 게 맞겠지? 그럼 거긴 유형 1번 패스할 건데 니네가 잘 찾아보면 되지 않을까요? 그치? 거기 있는 1224번 보면은 범위잖아? 어떻게 하라는 거야? 1224번. 이 그림 그리라는 거야. 그림 그려서 직접 확인해 보세요 정도 하는 거니까 어렵지 않아서 니네가 잘 하십시오. 다시 뒤에 넘어가서 유형 2번도 함수값 찾기 니네가 알아서 잘 하십시오. 그럼 뒤로 넘어갑니다. 유형 3번. 필요한 것들만 선생님이 쭉쭉 할게요. 필요한 것들만. 유형 3번은 선생님이 하나만 풀어줄 테니까 같이 한번 봐보자. 1234번 봅시다. 1, 2, 3, 4네? 이렇게. 실 전체에서 증가한 함수, 실 전체에서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 F가 있다. 이거야. 봐봐. 선생님이 의미하는 거 다 하나씩. 실 전체에서 정의된 실 전체에서 정의된 집합이 있는데 이렇게 뭐라는 거야? 실 전체에서 실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가 있다. 이렇게 돼 있잖아? 또는 함수에 대해서 아무것도 없어. 그냥 함수에 대해서 나와 있잖아. 얘 똑같이 다 연속이야. 그래서 실 전체에서 정의된 함수야. 또는 아무 얘기도 없네? 아무 얘기도 없으면 정의역이 그냥 자연스럽게 실 전체가 된다. 라고 기억하면 되고 x값에 뭘 집어넣든 무조건 성립하는 어떤 함수가 있어요. 그 함수 식이 누구냐면 f 4분의 x-1 요거는 2x-1이다 라고 돼 있지. 요걸 통해서 뭘 구하라고 했냐면 f1을 구하세요 라고 이렇게 돼 있잖아. 해석하는 여러 가지 방법을 다 얘기를 할 테니까 참고하고 이거 뒤에 가면 다 쓸 거예요. 첫 번째, 난 f2만 구하면 돼. 여기에 2가 들어가도록 설정을 할 거야. 그래서 4분의 x-1이 2가 되게 하는 x값을 찾아 넣습니다. 그치? 양변에 4 곱하고 1만큼 이항했더니 x에다 얼마 집어넣으면 9 집어넣으면은 여긴 요 값이 2가 된다. 그치? x에다 9를 집어넣었더니 f2는 2 곱하기 9 마이너스 1이랑 같아요 라고 해서 17이라고 되지 않을까? 이게 첫 번째. 그럼 두 번째는 어떻게 하냐면 이것도 좀 그런데 함수 값을 여러 개 구하는 게 있잖아? 그럼 이게 좀 번거롭단 말이야. 그래서 바꿔요. 어떻게 바꾸냐면 4분의 x-1이라는 거를 하나의 문자로 그냥 바꿔도 되지 않아? 이렇게? 그러면 x값에 따른 t값이 있겠지. 그치? 그러니까 바꿔봤더니 함수가 어떻게 바뀌냐면 이렇게 바뀌지. ft는 2x-1이야. 그럼 t에다 뭘 집어넣었을 때 작용되는 x값을 전부 다 구해갖고 집어넣자는 게 아니고 얘를 정의역을 t로 바꾸면서 여긴 요식도 t로 표현하면 된다. 이렇게 된 거예요. 표현. 가볼까? 양변에 4배 1 이항했더니 x는
4t 플러스 1이랑 똑같고, 그럼 여기 있는 ft 함수를 어떻게 쓰면 되냐면은 2배의 4t 플러스 1 마이너스 1 정도 이렇게 쓰면 된다. 그럼 여기다가 2 대입해서 값 구하고 1 대입해서 값 구하고 함수 값 구하기가 좀 편합니다. 이렇게 바꾸는 과정이 잘못된 거 아닙니다. 함수 값을 여러 개 구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구하는 게 훨씬 편하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구하는 틀과 이 틀만 알고 있으면 돼요. 알겠지? 다시 넘어갑니다. 대응 구조가 같으면은 같은 함수예요. 대응 구조가 같다. 이걸 같은 함수라고 합니다. 알겠지? 그럼 볼까? 어떤 fx 함수가 있어요. fx 함수가 있는데 fx가 x3승이야. 이렇게 돼 있다. gx 함수가 있어요. gx 함수가 x3승이야. 이렇게? 그럼 얘는 같은 함수인가? 같은 함수지. 그 선생님이 범위를 주지 않았어. 그럼 실 전체에 다 이야기하는 거고 x에다 뭘 집어넣든 간에 나오는 결과체가 똑같지. 같은 함수라고 합니다. 근데 다시 바꿔서 fx가 이번에는 x3승이고요. 다시 gx가 이번에는 x다. 요게 분명히 다른 함수야. 모양이 다르거든. 정의역을 집어넣을 때 다른 y 값이 나온다. 근데 요거를 같은 함수로 만들 수 있지. 어떻게 하면 같은 함수가 되냐면은 정의역 집합에 들어가는 원소가 마이너스 1하고 0하고 1 이렇게 세 개가 있잖아. 그러면은 정의역이 마이너스 1 집어넣어, 0 집어넣어, 1 집어넣었을 때 다른 대응 구조는 똑같지. 그래서 얘를 같은 함수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럼 첫 번째, 같은 함수라고 하면은 요게 대응 구조가 무조건 같아야 되니까 정의역에 따른 치역이 같아야 돼는 고로 1번이 정의역이 같아야 돼요. 정의역이 같아야 돼. 처음 시작이. 자꾸 풀어줘. 1번 정의역이 같아야 됩니다. 그리고 2번이 그 정의역에 따른 대응 구조지. 대응 구조가 같아야 돼요. 이렇게 돼 있는 거다. 그럼 선생님 다시 얘기해 볼게요. 어떤 fx 함수가 있는데 이 fx 함수는 x야. gx 함수가 있는데 gx 함수는 x제곱이에요. 이렇게. 얘를 같은 함수를 만들 거야. 같은 함수를 만들기 위해서 정의역을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건데 치역이 같게 되는 정의역만 갖고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한마디로 여기 있는 x에 x를 넣었을 때 나오는 요 x와 요 치역이지. 이 x를 넣었을 때 나오는 치역인 x제곱이 같게 되는 요 x값 정의역을 사용하면 된다. 그 정의역이 누구냐면은 0하고 1이지. 그래서 요 함수가 같은 함수가 되기 위해서는 정의역이 0만 갖고 있어도 같은 함수가 되는 거야. 대응 구조가 같거든. 또 1만 갖고 있어도 같은 함수가 되는 거야. 대응 구조가 같거든. 또 0하고 1을 갖고 있어도 같은 대응 구조를 가질 거니까 얘가 같은 함수가 되기 위한 정의역은 이렇게 분류가 됩니다. 라고 이 정도 얘기되는 거다. 그럼 다시 같은 함수식 같지 않더라도 같게 만들 수 있어. 왜? 어떻게 하면 정의역이 같고 그거에 따른 대응 구조가 다 같으면은 같은 함수가 될 수 있다. 라고 하는 거다. 이제 진도가 미안하지만 쭉쭉 나가네. 딱 50분까지만 할게. 갑니다. 함수의 종류다. 여기까지 하면 쭉 나갈 텐데. 종류라고 합니다. 1번. 100개가 넘으면 얘기하세요. 계산 잘하고. 1번. 1대1 함수예요. 1대1 함수예요. 1번 1대1 함수다. 1대1 함수는 뭐지? 되게 쉽게 얘기하면 다른 정의역이 칠판 봐야지. 다른 정의역은 다른 치역값을 택합니다. 요게 1대1 함수야. 1대1 함수. 다른 정의역은 다른 치역을 택해야 돼. 그치? 그래서 1대1 함수는 서로 다른 값에 대응되어 있구나. 한국말로 표현해보면 요거지. 서로 다른 값에 대응되어 있구나. 이렇게 되어 있는 게 1대1 함수예요. 알겠지? 다시 두 번째. 2번 1대1 대응이다. 예요. 요거는 베이스로 깔고 있는 게 요걸 깔고 합니다. x1하고 x2가 같지 않으면 fx1하고 fx2가 같지 않아요. 선생님 요걸 자꾸 쓰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 문제에 나오면 이렇게 나올 거거든. 이렇게 나오니까 요거 보면 1대1 함수구나. 1대1 대응이구나. 이렇게 알고 있어야 돼. 1대1 대응은 뭐냐면 1대1 함수이면서 플러스 공역과 치역이 같으면은 얘를 1대1 대응이라고 한다. 지금 어떤 구조인지를 잘 보여줄게요. 보여주면은 x가 있고 y가 있어요. 이렇게 정의역이 1, 2, 3, 4고 공역이 2, 3, 4, 5, 6이에요. 이렇게 대응 구조를 봤더니 심플하게 이렇게 돼 있다라고 한번 봐볼까? 얘는 뭐냐면은 다른 값에 대응돼 있네? 그렇지? 1대1 함수야. 근데 공역과 치역은 같지는 않잖아. 선택받을 수 있는 애들이 요만큼인데 실제로는 요만큼 받았어, 선택을. 그렇지? 그래서 선택받지 못한 애가 존재한다. 라는 얘는 1대1 함수가 되는 거고 여긴 6을 지우잖아? 그럼 1대1 대응이 되는 거다. 전부 다 선택을 받았어요가 1대1 대응이에요. 오케이? 그럼 얘는 모두 서로 다른 값에 대응이 돼 있다 라고 하면 1대1 대응이 되는 거다. 그럼 요거를 보잖아. 그러면은 봐봐, 이산적으로 봤을 때는 정의역이 4개고 서로 다른 값에 대응이 돼 있고 공역이 다 선택을 받았지. 그러면은 정의역하고 공역하고 치역이 전부 다 똑같지 않을까? 이거지, 그치? 그래서 얘는 이렇게 표현되겠네. 얘 이렇게 돼 있어도 당연히 1대1 대응 구조지만 넘버 정의역하고요, 넘버 치역하고 공역하고 넘버 치역이 똑같다 나와 있잖아? 그럼 이렇게 돼 있어도 얘는 1대1 대응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 이렇게 된 거다. 됐어요? 그럼 다시 갑니다. 3번. 한 유형 10까지 나가고 있어요, 지금. 3번. 상수함수다. 상수함수는 뭐냐면은 몰빵. 하나 촥 선택했어, 이거야. 그치? 그럼 볼까요? fx가 k야. 라고 돼 있으면 얘 상수함수야. x에다 뭘 집어넣든 y값이 다 k거든. 그치? 추가적인 설명을 할 거예요. 일단은 요거예요. 요거. 다시 4번 갑시다. 4번. 항등함수예요. 항등함수. 항등함수는 뭐냐면은 거울이다. 지 자신을 택한다. 이렇게 돼 있는 거야. 그래서 뭐냐면, x를 집어넣으면 x가 나와. 얘가 항등함수예요. 그럼 지금 설명하는 요거는 대표값만 얘기하는 거야. 대표적인 것만. 그럼 봐봐. 선생님 다시 저로 돌아갈까? 같은 함수를 택할 때에도 어떻게 썼냐면은 식이 달라도 같은 함수 될 수 있어. 정의역을 한정하면. 얘도 역시 마찬가지지. 상수함수도 완전 모든 실수에 대해 다 이야기한 건 아니야. 그래서 상수함수 역시 똑같은 관점을 가지고 이야기되는 게 맞겠지. 봐봐. 어떤 fx 함수가 있는데 이 fx가 x 4승이다. 이렇게 한번 해볼까? 얘 상수함수 만들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상수함수가 되지? 정의역이 마이너스 1하고 1만 갖고 있으면 상수함수 아니야? 마이너스 1을 넣어도 1이고 1을 넣어도 1이야. 상수함수야. 그래서 식에 의존하지 않아요. 여기는 얘는 어떤 값을 집었을 때 그거에 대한 y값 다 똑같잖아? 그럼 얘를 상수함수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항등함수는 뭐냐면은 항등함수는 요거지. 얘는 똑같네. fx를 뭐라고나 x 3승이라고 놓고 정의역을 한정하면 돼요. 정의역을 마이너스 1하고 0하고 1까지 딱 한정해 놓으면은 마이너스 1 넣으면 마이너스 1 나와. 0 넣으면 0 나와. 1 넣으면 1 나와. 그래서 얘는 항등함수가 될 수 있다, 이거다. 알겠지? 그래서 대표적으로 1대1 함수, 1대1 대응 상수함수, 항등함수, 함수의 종류는 여기까지가 끝이니까 여기까지만 잘 보면 된다. 이 뒤에가 할 얘기가 조금 많긴 한데, 함수의 개수나 이런 거 할 얘기가 좀 많아요. 그 이전까지는 일단 여기까지가 끝입니다. 10분 남았습니다. 갑니다. 문제 풀이하러 가야지, 어딜 가? 출발합니다. 보자. 1대1 함수라는 거는 선생님이 다시 이렇게 한번 봐볼게요. 봐봐. 민정아. x축이 이렇게 있어. 유리함수를 한번 봤으니까 점근선이라는 걸 알잖아, 그치? 이 x축이 점근선에 어떤 함수가 있다. 이렇게 생겼어. 쫙, 이렇게. 얘는 1대1 대응일까요? 1대1 함수일까요? 아무 얘기 없으면은 범위가 실 전체야. 1대1 대응일까요? 1대1 함수일까요? 1대1 함수지, 얘는. 1대1 함수예요. 왜 1대1 함수냐면은 아무 이야기가 없으면 실 전체라고. 정의역 실 전체, 공역 실 전체. 점근선이라 했으니까 y값이 음수인 거는 선택을 못 받았다. 선택 못 받은 애가 이렇게 존재하잖아?
그럼 얘를 1대1 함수라고 얘기한다라고 했었지, 그치? 1대1 함수예요. 1대1 함수예요, 얘는. 그럼 다시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는데 계속 증가하는 거야. 이렇게. 얘는 1대1 함수일까? 1대1 대응일까? 1대1 대응이에요, 얘는. 1대1 대응. 선생님, 저기까지 계속 대응이 되는지 몰라. 그래서 보이는 범위에서만 봤을 때 1대1 대응이면은 그냥 1대1 대응이라고 하면 됩니다. 같은 규칙을 가지고 갈 거야. 이 정도 추정하는 거지. 그치? 1253번. 하나만 같이 보자. 더 안 갈 테니까 하나만 봅시다. 1253번이에요. 정의역이 마이너스 1하고 0하고 1에 대해서 집합 x에서 x의 함수인 것의 개수를 a, 함수인 것의 개수를 a라고 했고 1대1 대응인 것의 개수를 b라고 했다. 근데 정의역이 어떻게 되어 있어? 이산이야, 이산. 이거 어떻게 하라는 거지? 그래프를 쫙 그려놓고 얘기하는 게 아니야. 이산이잖아, 이산. 여기서만 보는 거야. 알겠지? 정의역이 얘고 공역이 얘예요. x에서 x로 대응된 함수 중에서 라고 했으니까 기억합니다, 기억. fx가 어떻게 써있냐면 이렇게 써있어. fx가 절대값 x야. 요거 뭐라 했지? 요거는 이산이에요, 이산. 정의역이 마이너스 1, 0, 1이 있고 공역도 마이너스 1, 0, 1이 있습니다. 여기다 마이너스 1 집어넣잖아? 그럼 치역값 1이고 0 집어넣으면 0이고 1 집어넣으면 1이에요. 그치? 이거 뭐지? 함수지. 1대1 함수 아니지. 그래서 이거는 함수니까 함수다 라고 하는 거고, 다시 니은. 이거는 뭘 집어넣든 다 똑같지 않나? x 플러스 1이다. 요거는 1대1 함수일까? 함수일까? 수연아. 왜? 집중 안 해? 1대1 함수야, 함수야, 이거는. 그거 집중 안 하고 있어요. 함수가 아니지. x에서 x로 대응된 함수니까 여기다 1 집어넣으면 선택하는 치역이 없습니다. 그치? 얘는 함수가 아니에요. 선생님이 다시 문제 잘 봐야 돼. 정의역이 마이너스 1, 0, 1이고 공역이 마이너스 1, 0, 1이에요. 이렇게.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y가 명 나와요. 0 집어넣으면 1 나오고 1 집어넣으면 2 나오는데 선택할 애가 없네? 그치? 선택을 안 했다 이거지. 얘는 함수야? 아니야. 정의역이 공역 중 하나를 택해야지 함수예요. 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집중을 안 할 것 같아서 얘기를 한 거다. 다시. 네.